자, 이번에는 우리가 렌터카 예약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회원관리 기능 있죠? 회원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렌터카 예약 시스템 쭉 실습하면서 회원관리 기능을 구현했죠? 멤버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앞에 실습 6장에서 실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회원 클래스를 만들어서 쭉 메소드로 쭉 구현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실습을 했죠. 실습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회원 관련 클래스에 그런 식으로 어떤 메소드를 쭉 추가하면 자 우리가 쭉 이제 개발하다 보면 그 회원 클래스 말 그대로 회원 클래스라는 의미는 회원 관련된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는 그런 클래스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쭉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클래스 안에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소드도 구현하지만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XML이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도 추가되고 또 예를 들어 뭐 문자열 관련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회원 관련 클래스는 회원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클래스인데 이런 기능은 회원에 관련된 기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실습한 대로 이제 쭉 이제 구현을 하면 이런 기능도 구현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자꾸 이제 추가가 되면 이 클래스는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클래스인데 기존에 그런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메소드하고 이런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메소드하고 섞여 버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거 가독성.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우리 아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에는 회원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그걸 하이에 이제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실제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 그 이제 개발자 입장에선 멤버라는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어떤 메소드를 선언해 놓고 그걸 하이 클래스에 구현하면 다른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메소드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죠.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우리가 또 이제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하는 어떤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주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러면 말 그대로 멤버 인터페이스에 먼저 그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하면 멤버 인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이제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메소드하고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메소드하고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거죠. 가독성이 좋아진다 이거죠. 자 보면 자 회원 관련 필수 기능 목록이죠. 자 우리 회원 관련 기능은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등록하는 기능, 수정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은 회원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는 멤버라는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하고 그걸 하이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트 관계를 맺어주면 하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이 기능을 구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이 클래스에서는 다른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해 줘도 결국에는 가독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가독성은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멤버 인풋에 있는 기능은 결국에는 멤버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실제 구현하고 있죠. 멤버점 자바가 이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에 각각의 회원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멤버 인풋에서 이제 임플리멘트 멤버에서 실제
구형 클래스죠. 요 인풀은 임플리멘트의 약자죠. 멤버 인풀에서 실제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상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면 소스가 점점 불어나면 이제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멤버 테스트 잡을 실행 클래스에 사용하죠. 메인에서 멤버 m은 new 멤버 인풀 하이 인스턴스 만들어서 m이 지금 멤버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어캐스팅이죠. 해서 m.regi 멤버 회원 등록하고 m.search 멤버에서 쭉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 뒤에서 이제 렌트카 예약 시스템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면 훨씬 이제 말 그대로 구조화가 돼서 가독성이나 관리가 편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 좀 요구가 오기를 이제 회원 관련 기능에 자,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자, 회원도 정회원이 있고 부회원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똑같이 여기에 그 관련된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고 하이에 구현하면 멤버 인풀에 구현된 메소드 중에 어떤 기능이 회원 관련 기능인가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회원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한번 실제 이클립스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EX7이겠죠. 자, 그리고 먼저 인터페이스 멤버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 멤버에는 회원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선언해 놓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멤버 인풀. 자, 그리고 똑같이 임플리멘트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죠. 자, 바로 자, 추상 메소드를 바로 구현하면 되죠. 자, 그리고 자, 각각의 이제 메소드에서는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한다 이죠. 회원 정보를 조회합니다. 레지 멤버는 회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새 회원을 등록하는 거죠. 모든 멤버는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회원 정보를 삭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멤버 인풀에는 멤버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실행 클래스에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자, 멤버 하면 new 멤버 인풀 하이 인서트 만들어서 상위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어캐스팅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 먼저 회원 등록하고 그렇죠. m.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회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회원 정보를 조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걸 갖다 이제 회원 관련된 기능을, 자, 그 기능이 이제 예를 들어 회원을 정회원, 부회원으로 구분하는 메서드. 정회원, 부회원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회원 관련된 기능이죠. 자, 그런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자, 정회원, 부회원 구분하니까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그레이드 멤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회원을 각각 그레이드 등급으로 구분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자, 이런 식으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추가했으면 바로 이제 그 멤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하이 클래스에서는 바로 오류를 발생시키죠. 바로 추가해 달라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자, 이런 식으로 추가됐죠. 자, 그러면 등급을 나누는 메서드입니다. 자, 현 등급을 나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바로 구현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멤버 인풋에는 다른 회원 기능과 관련 없는 다른 메소드도 추가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인코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회원 정보를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를 암호화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회원 관련된 기능하고 관련 없는 메소드하고 다른 이제 회원 관련된 기능을 메소드하고 자, 인터페이스로 확연히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가지런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는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쓰고 아래는 지금 부수적인 메서드를 쓰는데 실제 개발해 보면 그런 식으로 잘 안 된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기능한 메서드도 있고 또 회원 관련된 기능을 메서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스량이 많아지면 섞여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에 계속 구현했었으면 점점 소스가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면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자, 요 이제 멤버 인포는 상위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니까 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서드만 보면 하이 클래스에서 어떤 기능이 회원 관련된 기능을 하는가, 핵심적인 메서드인가, 그걸 바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여러가지 실습 예제를 해봤는데, 자, 우리 7장에서 배운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램 과정에서 분석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석 설계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소스를 바로 구현하는 게 아니죠. 소스 전체 기능의 그 뼈대 소스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데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디자인 패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장 디자인 패턴을 당장 뭐 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소스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에 쓰이고 있죠. 이유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그런 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추상 클래스나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디자인 패턴을 해야지 소스를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잘 그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용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굳이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고서도 우리도 뭐 뒤에서 실습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스를 구현하면 훨씬 편리하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사실 디자인 패턴도 우리가 앞에서 그 경험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디자인 패턴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